팬즈님들, 아니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온 50대 환자분이 있었어요. 제가 시술하기 전에 무슨 약 드시는지 이런 거 여쭤보거든요. 비타민C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얼마나 드시지? 하는데 9g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g이면은 9,000mg이거든요. 혹시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5천? 아니 100ml 정도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러면 거의 90배 가까이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드시게 됐냐 그랬더니 비타민C 메가도즈라는 게 있어요. 비타민C를 1일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먹는 건데 그걸 보고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해서 처음에 1g으로 시작을 했대요. 비타민C 1000mg을 알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식후 하나씩 먹었던 거죠. 근데 먹었는데 괜찮더래요. 그래서 2알씩 먹었대요. 근데 괜찮더래요. 3알씩 드셨대요. 근데 그렇게 먹고 나니까 피로를 못 느끼는다는 거예요. 너무 혹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창 만성 피로에 쩔어갖고 막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다. 나도 해봐야겠다. 1000mg씩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선은 피부 결이 좋아지고 얼굴이 좀 톤이 환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기분도 조금 있고 무엇보다 만성 피로가 좋아지더라고요. 점심 먹고 나면 좀 졸리고 막 눕고 싶고 하는 그 정도의 피로감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 먹자마자 2알 정도를 먹는데요. 그렇게 먹으면은 좀 졸린가 싶다가 갑자기 확 눈이 떠져요. 아니 어쩐지 요즘 점심시간에 휴게실에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러 가고 먹으러 가고 이래야 되는데 밥 먹고 비타민C로 끝. 근데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은 단 거를 찾는 그런 습관도 좀 주는 것 같고 내가 체력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먹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포 하나에는 3000mg 들어있고요. 이거 한 알에는 비타민C가 1000mg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3알이랑 이거 한 포랑 같은 거고요. 아까 하와이 고객님은 3알씩 먹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3알씩 해서 이거 하루에 먹는 양이네요. 하루면은 끝나겠는데요? 그니까요. 비타민C가 산이거든요. 아스코르빅 산. 그래서 먹다 보면 식도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막 타는 느낌이 들거든요. 드실 때는 밥을 먹는 중간이나 식후에 복용하셔야 되고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어요. 저도 조심해서 먹는데도 먹다 보면은 역류성 식도염처럼 이렇게 속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잠깐 중단했다가 위가 재생이 되면 그때 다시 먹어요. 제가 꾸준히 먹으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피부색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 비타민C가 피부에 색소를 만드는 효소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색소 침착도 막고 기미도 개선시켜줄 수 있어요. 또 이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 효과가 있거든요. 요즘 러닝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한 주 2, 3회 정도는 5kg씩 뛰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 피부에서는 활성산소라는 게 만들어져요. 배기가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부를 노화를 시켜요. 특히 막 러닝 오래 하시고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보면은 피부가 조금 처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활성산소의 영향으로 노화가 또 급격하게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비타민C를 먹어주면은 이런 활성산소를 낮출 수가 있어요. 실제 연구 결과에 사이클링을 하는 사람들한테 운동 전에 비타민C 1000mg을 먹였는데 운동 후에 봤더니 먹은 쪽하고 안 먹은 쪽하고 비교했을 때 먹은 쪽에서 유의하게 활성산소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냐면은 이 비타민C를 먹으면은 2-3시간 이후에 최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비타민C 같이 드시고 2-3시간 이후에 러닝 같은 고강도 하시면은 활성산소도 예방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소화된 다음에 뛰면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노화도 예방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거는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서 한 2-3시간 이후에 갑자기 눈이 반짝하면서 좀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비타민C를 골라야 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비타민C는 고려온단 거 먹고 있는데 DSM사 영국산 비타민을 쓴다고 해요. DSM사가 20년 이상 비타민C를 정제해온 회사여서 그만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순수한 비타민C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영국산 비타민C인지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리포좀 비타민C라는 게 있더라고요. 리포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걸로 비타민C를 감싼 거예요. 감싸 놓으면은 얘가 세포랑 유사한 성분이니까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도 더 잘 되고 강력한 산 성분을 막아준 거라서 역류성 식도염 같은 부작용이 덜하다고 해요. 근데 이 메가도즈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가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장 결석이 뭐냐면요. 신장에서 방광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요관이라고 하는데 소변이 신장에서 만들어서 쭉 나가는 길인데 여기에 돌이 생기면은 요 자그마한 관을 막거나 뭐 신장에 있는 관을 막아가지고 엄청 통증이 심해요.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은 여자분이 출산할 때 고통 있죠. 그 정도로 아프다고 해요. 근데 결석이 남자분들한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 악 하고 쓰러지면은 이제 그게
거의 출산하고 비슷하다. 여튼 그 정도로 통증이 아픈데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은 이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다 흡수가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다 소변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 소변에 비타민C가 많으면은 얘네가 칼슘이랑 결합을 해요. 그래서 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럼 소변을 계속 빠져나가게 하면은 남아있는 비타민C가 없으니까 결석이 생길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사실 저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 찾아보다가 이걸 먹어요. 마그네슘인데요. 왜 마그네슘을 먹냐?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는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마그네슘이라는 게 원래는 정제되지 않은 곡류, 잡곡, 현미, 콩 이런 데에 많은 거거든요. 요즘에는 다 흰쌀밥, 흰 밀가루, 가공 음식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통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건 눈떨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다리가 저린다든지 경련 떨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마그네슘이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좀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 먹으면 좋다고 해요. 제가 후기 봤더니 잠을 자기 어려웠는데 마그네슘을 먹고 숙면을 취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비타민C 메가도즈 하면서 마그네슘을 챙겨 먹어야겠다 싶어서 이거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 러닝을 하다 보니까 근육통도 있겠지만은 몸이 좀 많이 뻐근하다고 느꼈었는데 마그네슘을 먹으면서 몸이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마그네슘을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냐면요. 킬레이트형을 골라야 돼요. 100% 킬레이트 된 마그네슘이다. 킬레이트형으로 된 게 몸에서 흡수율이 제일 높고 위장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제일 낮아서 제일 좋다. 근데 이게 킬레이트 된 형태들을 봤더니 다 알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요건데 액상 마그네슘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는 글루콘산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킬레이트된 형태는 아니거든요. 무기염 형태인데요. 킬레이트된 형태는 흡수도 잘 되고 위장장애도 안 일어나는데 무기염 형태가 흡수가 안 되고 위장장애가 많고 이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적당히 흡수가 되면서 위장장애가 없는 걸 선택하면서 액상인 형태를 찾다 보니까 이걸 먹고 있어요. 그리고 망고 맛이라서 저는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그네슘 성인 권장량이 280mg 내외인데 이게 160mg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마그네슘이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과유불급이라고 뭐 설사, 복통 같은 것도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마그네슘 섭취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양만을 전 채워주려는 거여서 160mg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먹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여성 건강 때문에 항생제를 먹은 일이 있거든요. 항생제를 일주일 먹었는데 먹자마자 배변 활동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장 활동이 언제나 활발한 사람인데 갑자기 진짜 뚝 끊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근데 그때 마침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이 안 왔던 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코스트코에서 파는 유산균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원래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화장실 진짜 잘 가던 애였거든요. 이거 먹고 싹 나왔다는 거죠. 손을 치고 사봐야겠다. 그러고서 바로 그날로 코스트코 가서 사봤거든요. 근데 바로 그날 해결 방 하고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키즈용도 샀는데 저희 딸을 좀 줘봤거든요. 근데 쟤는 원래 장이 활발한 애예요. 근데 먹었더니 이었다. 조금 묻었다.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들은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장이 활발해졌다. 그쵸. 저는 유산균에 대해서 이거 왜 먹지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한번 먹어보고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항생제 먹고서 화장실을 못 가서 다시 먹기 시작한 건데 제가 유산균을 처음 먹은 거는 임신했을 때예요. 임신했을 때 유산균을 먹어주면은 태어난 아이의 아토피 질환의 유병률이 확 줄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챙겨서 먹었었는데 그때 알아보니까 유산균이랑 다 같은 유산균이 아니더라고요. 균주에마다 차이도 있고 또 이 수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100억 CFU 넘는 거 먹었던 것 같아요. 유산균이라는 게 장 건강에도 좋지만 피부 염증 개선 효과도 있어요. 유산균을 먹어서 장내에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이 감소해서 염증이 줄어들고 이게 피부에 영향을 줘서 피부에 있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유산균을 먹지만 진짜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의 장내 유산균 이식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정한미 원장님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하냐? 100억 CFU 이상의 보장균수가 중요한데 보장균수는 뭐냐면은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이 유산균 한 포에 살아있는 유산균 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먹는 유산균이거든요. 100억 CFU 이상이면 충분한 건데 지금 2,000억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랑 함께 프리바이오틱스도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 올리고당이 우리가 물엿 대신에 먹는 그 올리고당 맞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장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증식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같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이런 장 유산균 말고 여성 건강을 위해서 질 유산균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하나 들은 거는 질 유산균 뿌리는 것도 있대요. 질염이 자주 있으시거나 생식기에 좀 따가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질 유산균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먹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산균을 맹신하게 된 계기가 이 제품 때문인데요. 다만 이거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장 건강이 너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 화장실이 좀 자주 갈 수 있다는 점, 방구가 좀 많이 나온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과 소장에 사는 유산균의 종류가 달라서 8가지 유산균을 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배합제로 유산균을 만들어서 먹어봤더니 효과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염증성 장질환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이 어떻게 보면 군면제도 되는 되게 심한 질병이거든요. 근데 그런 질병에도 이 유산균이 효과가 있었다. 제가 최근에 다이소에 갔더니 건강기능식품이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유산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영양제도 많아서 잘만 고르면 가성비 있게 영양제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한쪽 귀퉁이를 보면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캔디류, 당류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아예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성분이나 함량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국에서 파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묻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더라도 약국에서 파는 거랑 다이소에서 파는 거랑 같지는 않아요. 성분의 배합이나 함량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확인하셔서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실패했던 영양제가 있어요. 바로 비타민 B인데요. 비타민 B가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수험생 비타민이라고 해서 나온 것도 있고 고용량으로 나온 제품들 이런 것도 많은데 사실은 저는 먹었을 때 헛구역질 너무 심해갖고 거의 한 하루 이틀 먹고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고용량 비타민 B가 공복에 먹었을 때는 구역, 구토, 어지럼증까지 올 수 있어요. 대신에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정제되지 않은 곡류나 또 돼지고기, 시금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보충하려고 하고 있어요. 루테인도 한번 먹어봤었는데 루테인이라는 게 황반 변성이 일어난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는데 일반에서는 예방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루테인은 안 챙겨 먹고 있고요.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영양제를 사 먹는 돈으로 차라리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오히려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텐즈님들은 어떤 영양제를 드시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드시고 있는 영양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는 비타민C도 효과가 좋지만 피부에 바르는 비타민C도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혹시 바르는 비타민C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